네, 안녕하세요. 도둑 사이다입니다.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2학기 전면 등교 관련 사안들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2학기에는 매일매일 등교를 하는 건가요? 네. 지난 6월 초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교육부에서 전국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했고요. 2학기 등교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부모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무려 90.5%, 네, 90.5% 찬성이었습니다. 교원은 70.3%, 학생들은 69.7%가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고요. 이제 2학기부터는 차근차근 전면 등교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직 일부 염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찬성 의견이 90%가 넘었다는 건 그만큼 전면 등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모였다고 할 수 있죠. 아마도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의 예비 출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이제 학습 격차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학습 격차 가능성이 더 비중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3,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작년 말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었어요. 여기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떨어진 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졌어요. 이를 두고 이제 중간학력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 비율이 기초학력 미달로 전이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고요. 결국 학업 성취의 양극화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이제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처로 이제 전면 등교의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은 그간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혼자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2학기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한시름은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 전면 등교 관련 교육부 발표가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곧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염두하실 것이 있습니다. 전면 등교가 되어도 아마도 예상하건대 학교 정규 수업까지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일 등교를 하되 또 단축 수업을 탄력 있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결국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따로 지침이 없다면 전면 등교를 실시해도 방과후 학교까지 실시할 학교는 아마 많지 않을까, 많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많은 아이들이 이제 수업 후에 빈 공백을 결국 어디서 메꾸느냐? 아마 학원에서 메꾸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오후 공백을 채웠던 아이들의 경우 이제 그 시간 우리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미리미리 계획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제 2학기에는 매일 학교를 가겠구나, 그러니까 오후에도 이제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시다가 아이의 오후 시간 누군가의 또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새 학기 전면 등교에 다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한 2주나 1주 전부터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불안이나
이제 우울증이 좀 더 가속화되고 관련된 신체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보통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이제 3월 새학기를 맞는 아이들이 겪는 과정을 올해는 여름방학 중반기 또는 하반기에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뭐 두통을 호소하거나 복통이나 설사 등이 갑자기 시작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기에도 보다 쉽게 걸리고요. 이를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8월 중순에 개학 즈음이 되면 이제 뉴스에서 등교 관련 소식들이 좀 더 본격화되겠죠.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간 오랜 시간 동안 가끔 학교에 가는 것에 익숙해졌던 아이들이 새학기 증후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2월 달에 겪는 새학기 증후군을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거의 끝날 즈음 8월 달에 겪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새학기 증후군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아이들에게 똑같이 약 처방하듯이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들이 아이들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만나기 싫은 친구를 매일 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 폭력이 염려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선생님이 이제 무섭다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아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세심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등교를 앞두고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화장실 좀 가야 된다 하면 자칫 꾀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하게 키워서 그런 거라고 좀 강하게 이제 푸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새학기 증후군은 꾀병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네. 이를 꾀병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면, 또는 이걸 단순히 의지력으로 극복하라는 듯한 표현을 하면 증상이 더 심해져요.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 어차피 해결은 안 되니까 아이들은 관련해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혼자 힘들어해요. 이번에는요, 단순히 그냥 새학기가 아닙니다. 1년 반이나 가까운 코로나 시기 이후에 맞이하는, 아니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기에 맞이하는 정상 등교죠. 이전보다 그냥 단순히 방학 지나고 새학년이 되는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어요. 예. 그만큼 새학기 증후군 관련 증상들이 더 심화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계산하면 아직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죠.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찬찬히 준비하는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까? 새학기 증후군의 어떤 예방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새학기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아이와 감정 공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감정 공유는 새학기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매일매일 등교하게 될 때를 상상하게 해보고 즐거울 것 같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또 더불어서 힘들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공감 대화는 그 자체로 새학기 증후군에 대한 어떤 예방 백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라고 하네요. 많은 부분 이 심리적인 요소가 신체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으니까요. 충분한 영양 섭취는 뭐 늘 기본으로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뭐냐면 일상생활을 가급적 학교생활 패턴으로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패턴에 젖어든 아이들의 경우 이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걸 갑작스럽게 바꾸라게 하기보다는 이제 일주일 간격을 두면서 조금씩 하나씩 변화를 주시는 것이 완충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학습 부분에서 그간 이제 학습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2학기에 당장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학교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격차를 어디부터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모르겠을 때는 일단 자녀의 수학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를 살펴보시고요. 아직 전면 등교까지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개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막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수학 교과서를 함께 풀어봅니다.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익히게 하고요. 더불어서 기본 문제집을 한 권 정도 풀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진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2개월이면 이 과정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사회 교과서는 책을 읽고 바로 문제를 풀게 하기보다는 관련된 용어들을 물어봐 주고 또 그 대답을 들어주는 형식이 더 좋아요. 생각보다 사회 교과서에 나온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국어 교과서보다 사회 교과서를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는데요. 이유는 역사, 정치, 경제 관련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교과서의 짧은 한 문장도 아이들은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책 내용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학습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그 전면 등교를 앞둔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뭔가, 저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은 자존감의 3대 기본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2학기가 되면 학교를 매일 나가는 루틴 속에서 어른들은 이제 일상을 회복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이들도 과연 이 전면 등교가 안정감으로 느껴질까요? 어른 입장에서만 안정감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전면 등교가 매우 낯선 상황처럼 다가온다면 심리적 불안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전면 등교를 앞둔 학생, 학부모 모두 안정감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전면 등교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학교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을 소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면 등교를 해도 학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약이 따르겠죠. 하지만 일단 이 전면 등교의 시작이 그간 미뤘던 어떤 현장 체험이나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면 등교의 시작이 그간 미루었던 어떤 소풍이나 체육대회, 그러니까 운동회, 또 뭐 학교 특색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도 이제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들의 소환이 아이들 입장에서 과거 안정적으로 생활했던 즐거움을 다시 일깨워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학기 증후군을 초반에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2학기의 전면 등교가 이제 교육부 방향대로 정말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출발점은 우리 어른들의 성숙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잘 유지하고 지켜 방역을 위한 실천들 이제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전면 등교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많이들 지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방 백신 꼭꼭 열심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노쇼 예방 백신 신청해서요. 한 2주 전인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차로 맞았습니다. 이제 2차 맞는 날 기다리고 있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는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